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2024년 1월 1일 새해를 맞아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모두가 각자의 소망대로 소박하지만 꽉 찬 행복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한 해 우리 국민에게 국가는 없었습니다. 159명 젊은이들이 이태원에서 속절없이 목숨을 잃었지만 국가는 외면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 재산을 잃고 억울함을 호소해도 그뿐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한 군인은 집단 항명 수괴가 되었고, 평화와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는 나날이 긴장감만 높아갑니다. 민생도 경제도 평화도 그리고 민주주의도 붕괴 위기입니다. 엄청난 퇴행을 겪고 있는 지금의 현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만든 나라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도 눈부신 경제 성장도 수준 높은 문화도 모두 국민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국민과 함께 민주당은 늘 변화와 개혁의 중심에 서 왔습니다. 새해 아침 다시 역사의 소명을 상기합니다. 맹자는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잘못된 통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금리로 민생 경제는 파탄지경입니다. 취약계층은 물론 청년, 노인, 자영업자, 직장인 모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야당 파괴와 국회 무시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치 보복과 독단의 국정 운영으로 대한민국을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이재명과 민주당이 가진 것은 오직 절박함과 절실함 뿐입니다. 다가올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국민과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만 있을 뿐입니다. 국민 마음속 불씨마저 꺼져가는 희망을 살리겠습니다. 상처와 고통을 보듬겠습니다.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은 어느 때보다 크고 단단한 하나가 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가는 길이 승리를 위한 길입니다. 오늘의 절망이 내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반면 새해 아침부터 인상을 쓰며 일거된 윤석열의 신년사를 볼까요?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용산에 갇힌 벌거벗은 임금님이 아닙니까?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를 철폐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다. 특히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였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 기술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법인세를 인하여 기업의 고용과 투자 여력을 높였다.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해 동안 잘 관리되어 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다. 자, 태형건설이 망했고 삼성 반도체가 폭망각이며 부자들 세금 줄여주느라 세수는 펑크났지요. 무엇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 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다. 지난해 한국 수출 7.4%가 감소하고 무역 수지 1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경기가 회복되고 성장을 주도할 거라고요? 최경영 언론인은 이렇게 밝혔지요. 올해 경제와 관련해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 저는 상저하고였는데요. 상반기에는 낮지만 하반기에는 높다. 돌이켜보면 헛웃음만 나오지요. 성장률은 상저, 하저. 상반기에는 낮고 하반기에도 낮고 일본보다 낮고 OECD 평균보다 낮다는 게 거의 확정됐지요. 물가는 상고하고 가장 최근인 11월 소비자 물가를 보니 우리 상승률이 미국보다 높네요. 미국은 거의 물가 잡아가고 있고 우리는 실질 소득이 감소할 만큼 높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은 기업도 높고 가계 OECD 국가들 중 최고로 높은데 더 빠르게 증가했고 라고 밝혔습니다.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다. 취임 후 지금까지 96개국 정상들과 151차례 회담을 갖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넓혀왔다. 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다. 자, 새해에도 국민 혈세로 전 세계 관광은 계속된다는 거지요. 해외만 나갔다 하면 외교 참사가 아닙니까? 최근 프랑스 술자리 비용에 대한 정보 공개는 국가안보를 해친다며 비공개했습니다. 방치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일 셔틀 외교를 12년 만에 재개했다. 자, 후쿠시마 핵폐수는 물론 국방부의 독도 삭제로 난리가 난 지금 이런 멘트가 나올까요? 송혜원 언론인은 이렇게 밝혔지요.
2023년이 가기 전에 일개 국민이지만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 윤석열에게 이 말은 꼭 해야겠다. 붕짜자붕짜 정신 나간 신원식 국방장관을 당장 자르십시오.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우익 정권의 1차 목표는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도발이 쌓이고 쌓여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닌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국제사회에 인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별 대응이 없거나 한국 대통령이 동조하는 듯한 언행을 하거나 한국 국방부가 독도 그까이 거 하는 태도를 보이면 일본은 그 모든 걸 영토 분쟁에 활용할 겁니다.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하고 지도에서 독도를 지었다는 건 어이없는 실수가 아닙니다. 국방장관의 보고에 대통령은 어이없어 했다는데 그 정도로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경로하여 당장 국방장관을 해매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대통령의 경로는 이럴 때 필요한 겁니다.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한 망동에 책임을 물어 정신나간 붕짜자붕짜 국방장관을 해임했다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일본 통인지 친일파인지 의심스러운 김태효 국방부실 차장도 같이 해임하여 독도는 한국 땅임을 분명히 했다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윤석열은 굴종과 굴신의 대일 외교로 우리 땅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든 친일의 이적 행위를 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역사에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 죄는 탄핵으로도 씻겨지지 않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 라는 발언은 가히 충격적이지요.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것이 정부가 아닙니까? 집권 3년 차에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겠다는 건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한 국가의 대통령의 워딩이 될 수 있습니까? 자, 2024년이 대한민국 제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는 건 윤석열 정권 탄핵이 아니겠습니까? 재건국되어야 할 만큼 모든 것을 박살낸 무능의 검사독재 정권을 심판하는 2024년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최백운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윤석열 정권의 역사적 기여, 영토 소책무를 포기한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를 통해 대한민국의 반역 세력이 누구인지가 명백히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즉각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이는 현직 대통령이 명백하게 자신과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에 대한 사법 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다. 헌법소호에 대한 책임을 진 현직 대통령의 반헌법적 행위는 당연하고도 명백한 탄핵 사안이다. 검언유착으로 등장한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 내부에도 존재하는 검언유착 세력들을 만천하에 드러내주었다. 정치검찰과 부패 언론에 의지해 자신들의 권력욕을 추구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은 야당으로 위장한 윤석열의 아바타들일 뿐이다. 따라서 이들이 다시는 정치판에 기웃거리지 못하도록 이들에게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려야 한다. 2023년 시련 속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대한민국이 청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선명해졌다는 점이다. 2014년이 한일전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고 2024년이 검언유착 정치에 사망 선고를 내리는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은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포효했습니다. 자, 이 같은 민중의 열망만큼이나 이를 막아낼 저들의 온갖 공작들도 펼쳐지겠지요. 새해 아침부터 여론조사가 빵빵 터집니다. 동아일보의 D-100일 수도권 여론조사 관련 여당 종로 강남 등 12개 지역구 우세, 야당 강서, 관악 등 13곳 앞서라는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용산, 종로, 중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에서 민주당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거지요. 당연 여론은 시시각각 변하는 거지요. 다만 여론조사 꽃에서 여론조사 역사상 최초로 서울의 25개 구별로 여론조사를 이미 했기 때문에 동아일보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문이 가는 것이지요.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앤서치의 조사 내역을 보면 12월 26일부터 28일 서울 거주 800여 명 대상인 반면 여론조사 꽃은 11월 20일부터 12월 7일까지 구별로 약 500명입니다. 즉 서울 25개 구를 합산하면 12,500명가량 되니 15배가 넘지요. 12월 초에서 말까지의 편수로 넣을 수 있는 건
당연 국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주사는 한동훈 등판용이자 한동훈 증정용이 아니냐 이거지요. 과연 국힘 의원들조차 이 여론조사를 믿을까요? 그런데 12개 지역구가 우세한데 한동훈은 갈 데가 없습니까?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